안녕하세요. 10분 동안 10분 즐기는 딥러닝의 에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텐션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에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신경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각적 집중현상을 구현하기 위한 신경망적인 기법,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세상이 만약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비주얼 월드는 우리가 주목하는 어떤 부분, 픽세이션 주목하는 부분에 있어서만은 하이 데피니션, 고화질을 유지를 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정점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낮은 화질로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을 해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어텐션,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저화질로서 낮은 집중력을 보여준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구현을 해보자 라는 것이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이렇게 어텐션에 대해서 얼핏 듣다 보면 가중치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중치와 어텐션 모두 해당 값을 얼마나 가중시킬 것인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지만 어텐션은 가중치와 달리 전체 또는 특정 영역의 입력값을 반영하여 그중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중치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비주얼 월드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모양이라든가 아니면은 형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지 않고 이 값이 최종 y 값과 얼마나 같아지게끔 만들 수 있는지 그에 따라서 이것을 어떤 입력값을 가중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축소시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라든가 아니면 객체 물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텐션이 인공신경망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특정 분야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신경망 기계번역인데요. 신경망 기계번역, NMT라고도 하는데 Neural Machine Transla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모델을 바탕으로 하나 또는 다수의 쌍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스 랭귀지, 우리가 번역하려고 하는 언어가 들어가면은 일종의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서 타겟 랭귀지, 우리가 번역하고자 하는 한국어라고 하면은 한국어가 나오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경망 기계번역입니다. 사실 어텐션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기존 컴퓨터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던 어텐션 메커니즘을 자연어 처리 분야 중에 하나인 신경망 기계번역에 사용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의 자연어 처리에서의 신경망 기계번역에서는 인코더, 디코더 방식의 번역 알고리즘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입력값을 인코더로 고정된 일정 크기의 벡터로 압축시킨 후에 디코더를 통해 원하는 출력값으로 산출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인한 병목 현상, 버틀넥 이펙트를 발생시켜서 번역 품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보았고 2016년에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Jointly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 이라는 논문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한 것이다 라고 해서 적용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기계번역에서의 어텐션 메커니즘의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바로 설명드렸던 논문에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신경망 기계 번역은 X라고 하는 우리가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RNN이라든가 CNN 계열의 여러 신경망들을 거쳐서 Y라고 하는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언어를 얻어내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신경망 기계 번역의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여기 히든 스테이트 H라고 보이는 것이 바로 바이디렉션 RNN의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RNN 계열 RNN을 이용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를 하는 것이 이 윗단에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인데요.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인 Y값들을 뽑아내자 라는 것이 바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X1부터 XT까지의
어떤 입력값이 주어지게 되면은 바이디렉션 RNN을 통해서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히든 스테이트의 값과 같은 경우에는 정방향 RNN에서 나온 히든 스테이트의 값과 역방향 RNN에서 나온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컨캐트네이션 이어붙이는 것이 바로 그 해당 X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뽑아낸 히든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C하고 S하고 Y 뽑아내게 되는데, S와 같은 경우는 리니어 매핑을 한 거고, 그러니까 Y는 최종 출력물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C와 같은 경우는 중간값 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바이디렉션을 통과를 한 어떤 히든 스테이트 값이 알파라고 하는 어텐션 웨이트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텐션 웨이트를 곱한 것이 바로 CT가 되고, CT를 통해서 이제 Y라고 하는 최종 값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알파 IJ라고 하는 알파에는 두 개의 첨자가 붙게 되는데, 앞에 첨자는 CSY에 대한 첨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CSY들을 뽑아내게 되는데, 그 뽑아내게 될 때의 위치를 의미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첨자 같은 경우는 히든 스테이트와 X의 첨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파의 IJ는 exponential EIJ의 서메이션에 그 다음에 exponential EIJ 이런 값을 취하고 있는데, EIJ라는 것은 Si-1과 HJ라고 하는 것의 어떤 리니어 함수를 통과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CT를 뽑아낼 때에는 ST-1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또 HJ라고 하는 해당 알파 T1이라고 한다면 H1이 되는 거고, 알파 TT라고 한다면 여기가 T가 되는 것이죠. 그 값을 바탕으로 알파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게 되고, 각각의 H들에 대응되는 각각의 알파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곱해서 서메이션한 그 값이 바로 CT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CT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전의 YT, 이전의 출력값과 이전의 ST-1을 바탕으로 F라는 어떤 함수를 통과를 시켜서 ST라고 하는 값을 뽑아내게 되고, 또 이것을 약간 리니어 매핑을 통해서 Y라고 하는 아웃풋을 뽑아내게 됩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림이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X1부터 XT까지 어떤 입력값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바이디렉션 RNN을 통해서 히든 스테이트들이 각각 구해지게 되고, 이러한 히든 스테이트들은 알파라고 하는 어텐션 웨이트가 곱해지게 되는데, 이 어텐션 웨이트는 2라고 하는 어떤 특정 값을 바탕으로 분수꼴로 나타내어지는데, 그 2라고 하는 것은 이전 상태, 그 CT라고 한다면 CT-1을 구할 때 어떤 구해졌던 ST-1을 바탕으로 현재의 히든 스테이트 또 반영을 해서 특정 함수를, 리니어 함수를 거쳐서 뽑아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분수꼴로 히든 스테이트가 다르니까 개별적인 값들이 뽑아내지게 되겠죠. 이 히든 스테이트에 따라서 그다음에 2가 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알파가 달라지게 되는, 결국에는 히든 스테이트를 반영해서 알파가 구해지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것들과 각각 곱을 한 다음에 더하게 되는, 서메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CT가 구해지게 되고, 그 CT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전에 어떤 S와 Y 결과값과 그 다음에 S값, 그 이전의 값들을 어떤 특정 리니어 함수를 거친, 리니어 또는 넌리니어 함수를 거친 것이 바로 ST, 현재 S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리니어 매핑을 하게 돼서 YT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해당 구조입니다. 바이디렉션 RNN을 통해서 문장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것을 주목할 것인지, 그것을 히든 스테이트, 그 뽑아낸 특징들을 바탕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선정을 하게 돼서 이전 값들을 또 반영을 한 다음에 여기에 최종적으로 Y값을 뽑아낸다. 그러니까 문장 전체의 특징을 우선 먼저 반영을 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전 값들을 반영을 해서 현재의 값을 뽑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기계번역 알고리즘이 신경망에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텐션 웨이, 요 알파 IJ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익스포넨셜의 EIK, 2의 익스포넨셜의 서메이션 분의 익스포넨셜이 빠졌네요. 익스포넨셜의 EIJ라고 하는 어떤 소프트맥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맥스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확률을 의미하지 않을까, 어떤 특정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E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HJ에 대응되는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이전을 조금 반영한, 이전의 어떤 상태들을 반영한 것을 바탕으로 EIJ를 뽑아내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HJ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바로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HJ가 무엇이냐에 따라 EIJ가 바뀌고, 결국에 이것을 바탕으로 또 알파가 바뀌기 때문에 이 EIJ라는 것이 히든 스테이트의 에너지를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긴 거리에서의 의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RNN과 같은 경우는 여기 LSTM이나 이런 것들을 달았다고 할지언정 어떤 연쇄적인 반영을 통해서 결국에 만약에 길이가 매우 길어지게 되면은 디펜던시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텐션 메커니즘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X에 따른 H들이 뽑아내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알파, 여기서 말하는 A는 알파를 의미하는데요. A가 알파들이 각각 형성되게 돼서 이전의 어떤 연쇄성보다는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알파 값들에 의한 가중치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긴 거리에서의 의존성을 좀 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이 갖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